근데 사실 뭐 라떼는 밥그릇 그리고 뭐 고속도로 그 정도였는데 용어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MZ세대 용어로. 뭘 가슴이 언제 어떻게 고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사실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차이일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원진성형외과 김규희 원장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슴 상담을 하러 오실 때 옛날에는 가슴 크기, 뭐 몇 컵 이런 것만 말씀을 하셨다면 요새는 가슴의 모양, 가슴 골에 대해서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슴 골과 가슴의 모양을 수술로 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요즘에 환자분들이 선호하는 가슴 모양의 특징이 있나요? 요새는 진짜 많은 용어들이 나와서 저도 사실 환자분들한테 배울 때가 있어요. 원장님이 대문자 유유 모양으로 유명하시다고 들었어요 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커뮤니티를 오히려 찾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라떼는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지만 제가 아는 가슴 성형의 은어로는 밥그릇 그리고 뭐 고속도로 그 정도였는데 요새는 되게 많은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요새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용어가 바뀐 거지. 대부분 환자분들이 가슴 수술하시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예나 지금이나 저 밥그릇은 안 되겠죠? 너무 티가 나진 않겠죠? 누웠을 때 보형물만 빡 올라오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일 걱정하고 많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게 유유 모양, 오오 모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용어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MZ세대 용어로. 결론을 짓자면 수술은 했대, 가슴은 커지대, 티가 나고 싶지 않다. 그게 제일 큰 결론인 것 같아요. O 모양, 유유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환자분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보형물이 약간 벌어져 있으시면서 보형물의 컨투어가 보이죠. 이런 분들은 원래도 가슴이 조금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형물의 컨투어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흉골뼈가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피부가 얇죠. 피트니스 선수들 같은 그런 경우들이 해당이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피부가 너무 얇다 보니까 이렇게 보형물의 컨투어가 보이게 되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사실 흔히 가슴 티가 난다, O 모양이다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Y자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피부가 너무 얇아서 보형물의 컨투어가 보이는 경우에 O 모양에서 형성되는 것이 Y자골이라고 할 수 있고, 이분도 역시 보형물을 너무 큰 것을 넣었거나 아니면 위쪽에 피부가 좀 얇아서 보형물의 컨투어가 보이는 경우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I자골 같은 경우에는 유유 모양이 예쁘게 자리 잡았을 때, 그러면은 위쪽에 보형물의 컨투어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I자골이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환자분들은 큰 것도 중요하지만 티가 나는 가슴보다는 이런 보형물의 컨투어가 보이지 않는 유유 모양이나 I자골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유유 모양과 O 모양에서 중요한 것이 쇄골에서부터 니플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쇄골에서부터 니플까지의 거리가 조금 기신 분이면 유유 모양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여기가 많이 빵빵하지가 않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쇄골에서부터 니플 사이의 거리가 길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윗부분이 빵빵하게 차오르면서 약간 O 모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유유 모양이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가슴이다. 맞아요. O가 좀 젊은 모양이다. 맞아요. O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본인의 원래 컴플렉스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요. 본인이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이미 유유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싫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달라붙고 O 모양으로 되기를 원해요. 근데 원래 가슴이 없으시거나 그랬던 분들은
안 했을 때 약간 처지는 것처럼의 가슴을 원하죠. 그래서 약간 내가 원래 어떤 거에 컴플렉스를 느꼈냐에 따라서 조금 환자분들이 원하는 건 달라지기는 해요. 내가 오가 나올 것 같은 가슴인데 유유가 하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지. 보형물의 컨투어를 지방 이식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하이브리드라는 테크닉인데요. 그런 방법으로 위쪽에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것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부분 환자분들이 O 모양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밑선이 굉장히 짧고 빵빵한 타이트한 느낌을 좀 O 모양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유두로부터 밑선까지의 거리를 조금 길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가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수술의 테크닉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상담 때 보시면 이분은 수술하면 어떤 모양이 나오겠다 이런 게 예측이 되시나요? 당연하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상담을 해주고 환자는 그거에 따른 예측이 가능할 때 사실 수술을 하는 게 좋죠. 가슴골을 좀 원하는 대로 I골, Y골 이런 것도 정할 수가 있는 건지. 이거는 수술 전에 거의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본인의 가슴을 모아보면 그 모아지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까지만 보형물로서 골이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환자분들이 또 말씀하시거든요. 뭘 가슴이 없는데 어떻게 골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사실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차이일 것 같아요. 저는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골을 어느 정도까지 보일 수 있겠다라는 거. 예를 들어 지금 환자분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가슴 골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중간으로 좀 더 모일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이게 여기서 가슴 보형물이 이렇게 생기는 게 한계예요. 그럼 여기가 벌어지는 건 어떻게 하느냐? 지방 이식으로 조금 채워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반드시 설명을 드리죠. 대박 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한 4가지 정도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모았을 때 잘 모아지는 가슴. 두 번째, 처지지 않는 가슴. 그러면 내가 가슴이 처졌냐 안 처졌냐를 어떻게 아느냐? 만세를 했을 때 내 가슴 조직이 같이 딸려 나오는 경우는 굳이 거상 수술을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만세를 했는데도 내 가슴 조직이 딸려 나오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이제 거상 수술이나 다른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피부 조직이 많이 얇지 않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리고 아까 전 사진을 보셨던 대로 흉골뼈가 다 보일 정도로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보형물의 컨투어가 보이기가 조금 쉽죠. 네 번째, 유륜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으신 분들. 왜냐하면 보형물을 넣게 되면 피부가 늘어나서 유륜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4가지 경우들에 적합한 환자들이 가슴 보형물을 넣었을 때 대박 날 수 있는 환자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결, 비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크기만 생각하지 말고 체형에 잘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의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슴 수술하는 의사를 선택을 할 때 크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나올 수 있는 모양이나 골의 모양까지도 잘 예측을 할 수 있는 분들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경험이고 경험에서 수술의 결과에 가깝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슴 수술하실 때 의사를 결정하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즘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가슴골과 가슴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